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요청을 받고 북한을 인권 탄압국으로 지정하는 유엔 결의에 기권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만으로는 특정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엘리베이터 같은 제2의 북풍공작, 그것으로 선거를 이렇게 또 좌우하려는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로 북풍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은 53%였습니다. 이로써 52%의 호감도를 보인 안철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호감도에서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파기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억울한 옥살이나 잘못된 벌금형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3천억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수사 엉망으로 한 검찰 탓이지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탐문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참여정부는 2007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지요. 논란의 핵심은 기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북한에다가 사전 문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권 결정을 북한에 사후 통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당시 기권 결정이 북한의 반대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나 작성 시기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만으로 북한에 사전 문의한 것인지 사후 통보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참여정부가 북한 입장을 확인했다는 정황 증거 정도지 이를 토대로 기권 결정을 내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41%의 지지율을 보이며 선두로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0%로 문재인 후보와 11%포인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은 53%였습니다. 이로써 52%의 호감도를 보인 안철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비호감도는 문재인 40, 안철수 41 이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문재인 39, 안철수 35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유권자 지지율은 문재인 43, 안철수 25를 보이며 18%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부인 특혜 채용 의혹 등에 실망한 가정주부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등졌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축소 시사 발언도 변수가 됐겠죠? 맞나요, 주부님? 네. 한국갤럽이 실시한 이번 자체 여론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최근 회원 유치원을 통해서 배포하도록 한 가정통신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방유치원은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했습니다. 일부 대선 후보가 공교육을 벌인 것으로 언론에서 선전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사립유치원 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요. 김기춘은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는데 1980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이른바 국보위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보위 아시죠? 전두환이 5공화국 시절 행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세운 초헌법적 임시 통치기구입니다. 1980년 당시 국보위는 2급 이상 고위 공직자 230명을 면직하고 1급 공무원 6명에게는 사표를 받았습니다. 김기춘 측은 1999년 대법원이 국보위의 공무원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니 이를 참고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과거의 잣대로 21세기 이 시대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지요. 이는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부정한 정탁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3월 11일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면세점 신규 특허를 청탁했습니다. 또한 사흘 뒤인 3월 14일 신동빈 회장은 당시 대통령 박근혜를 독대했는데 신동빈 회장 측이 안종범과 박근혜를 만날 때 준비한 문건들을 검찰이 확보한 것입니다. 박근혜와의 독대 이후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송금했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특허 사업자로 다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형성됐다면 뇌물죄 성립되겠지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지요. 그런데 박근혜 삼성동 자택을 구입한 마리오 아울렛 홍성열 회장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삼성동 자택을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매우 난처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담스러운 말들이 들려온다는 것인데요.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을 매각한 것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박근혜 잔고가 10억이라고 하죠. 그동안 싼 변호사를 산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홍성열 회장은 삼성동 자택을 다시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9마리. 네, 박근혜가 두고 나왔지요. 유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진돗개 가운데 3마리가 일반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새로미와 희망이 그리고 새끼 2마리를 진돗개 혈통보존협회로 입양시켰습니다. 또한 진돗개 혈통보존협회는 이들 4마리를 종견장으로 보내서 비판을 샀습니다. 종견장, 번식하는 데죠. 이번에 일반 가정에 분양된 진돗개는 입양되지 않은 새끼 5마리 가운데 3마리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파기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파기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는데 한미 FTA가 종료된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FTA 협정문에 있는 0%에 가까운 세율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인데 이 경우 한미의 대미 수출은 13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15억 달러 감소해 미국의 손해가 더 컸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억울한 옥살이나 잘못된 벌금형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지급한 보상금이 3천억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건수로는 13만 건. 네,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때문입니다. 2015년 무죄 사건 평정 결과에 따르면 무죄 사건 7,000건 가운데 5분의 1은 검사 잘못이었습니다. 검사의 과오로는 수사 미진이 1,0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리 오해와 잘못된 증거 판단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내내 NLL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문재인 후보를 못 살게 굴어서 억지로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 인천 부평 유세에서 중국 칭화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재 중국 대사, 대한민국 주중 대사를 만나 저녁에 술을 한잔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대사님,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왜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이 NLL 협상을 하기 위해 2007년도에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국방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서해평화 5호 구역 협상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NLL을 지키기 위해 협상하다 결렬이 돼서 돌아온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NLL을 포기했는지 이런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까? 그때 자기는 박근혜 캠프에 있어가지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NLL을 포기했다고 흑색선전을 했던 정문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1,000만 원 벌금액을 받았고, 김무성도 사과를 했고. 그 김무성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무슨 짓을 했나? 대선 닷새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새누리당의 부산 서면 유세, 지원 유세에 나선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준비한 쪽지를 3분간 읽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비공개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NLL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대선 당시 부산 유세 현장으로 가본다.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2012년 12월에 읽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이것은 당시만 해도 비밀 문서인데 이걸 입수해서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국가정보원은 2013년 6월에 대화록을 공개하는데 놀라운 사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이 연설 전에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이나 발췌본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발언하셨다는 내용이 최근에 국정원 발췌록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거는 나는 모르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서면 유세에서는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야기를 되게 울분에 차셔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최근에 그 공개된 국정원 발췌록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뭐 흡사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국정원 발췌록을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봤어요. 왜 자꾸 그렇게 유도질문을 하나. 과연 김문성 의원이 어떻게 알고 저 말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JTBC에 출연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그 발언을 지난번에 공개된 103페이지짜리 전문하고 대조를 해보면은 토시까지 다 맞습니다. 물론 김무성 의원이 그 이후에는 자기 발언이 법률적 정치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경위를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시 어제 송영길 의원. 우리 인천의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는 윤모 의원도 반성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내내 NLL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문재인 후보를 못 살게 굴어서 억지로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또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 아니, 송모 장관이 도대체 국정원의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나와서 이걸 공개를 합니까? 이거 국가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오죽 못나고 할 일이 없으면 항상 북한 핑계만 대는 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날씨.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이 21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 바다와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4월 22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